안녕하세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교육부 팀장 백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장마라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서울은 좀 되게 찔끔찔끔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인명피해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되게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지치게 만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유니온 사장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졌더라고요. 이제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요. 좀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좀 아직 장마라고 해요. 7월에 장마가 일어난 게 한 30년에 3번밖에 없을 만큼 되게 희귀한 장마라고 하는데, 이런 장마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40도가 육박하는 온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다 못해서 녹아내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제가 좀 너무 창피하지만 선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출근할 때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그 선캡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자는 35살, 60, 그리고 50살, 그리고 65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훅 넣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노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더 치열하게 좀 피부를 케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느끼지 않는데 혹시 더위 많이 느끼지 않는다라는 사장님 계세요? 있으실까요? 저는 더위를 진짜 많이 안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리만큼 여름이 되기도 전부터 좀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거의 나지 않아서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땀으로라도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니 찜질방이라도 가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차가운 물도 샤워를 하고, 특히나 여름에는 저는 차가운 물도 못 마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뭐야? 왜? 그걸 마셔라고 생각할 만큼 좀 추위에 좀 더 그렇고 더위에는 좀 강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차가운 물 샤워, 지금 교육하기 전에도 저 집인데 차가운 물로 샤워 한번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만큼 더위를 많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실상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듯 여름은 피부에게 좀 더 가혹한 계절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여름철의 피부 고민은 무엇일까요? 한 뷰티 사이트에서 20대부터 40대 여성 106명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 피부 고민 중 가장 많이 뽑힌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온도에 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모공의 확장 및 늘어짐, 그리고 세 번째가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의 트러블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선번, 기미, 주근깨, 건조한 피부, 각질 등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결국 여름철 피부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모두 열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부의 가장 치명적인 계절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 여름일 수가 있겠죠. 뜨거운 햇빛, 차가운 에어컨, 그리고 막 계속 흘리는 땀, 번지는 메이크업, 게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마스크까지 이러한 날씨 환경적인 여러 요인으로서요, 우리 체온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 피부의 온도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잠깐 서 있는데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린다는 느낌 받아보셨을 텐데, 피부 온도 1도만 낮추면 10년은 젊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열로 인해서 피부는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피부 컨디션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나아가서는 노화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내 피부의 적정 온도는 몇 도고, 피부의 온도가 오르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몇 도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36.5도.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알레르기 발생이 쉽고, 크게는 암세포 활성도 빠르게 된다는 얘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 피부의 온도는 과연 동일할까요? 우리 체내의 온도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의 정상 범주는요, 5, 6도 정도 낮은 30도 정도가 가장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40도가 육박하는 여름철 날씨의 경우에는요, 피부 온도가 10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부는 훨씬 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요, 다행히 항온동물이다 보니까 피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표면에 모공을 넓혀서,
그리고 그 땀이라든지 이런 배출들을 함으로써 원래의 온도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부가 뜨겁게 달궈짐과 동시에 피부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피지 증가입니다. 연구 결과 중에 피부 온도 1도만, 단 1도만 오르게 되더라도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를 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 증가량이 증가한다는 건요, 당연히 피지가 나오는 모공 입구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 피지는요, 모공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확장된 모공에서 더 많은 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발생된 피지는 공기와 접촉해서 이 피지가 산화돼서 코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블랙헤드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또는 먼지, 땀, 염분들이 섞여서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봄의 끝자락에서부터 피지량이 많아지는 지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요, 블랙헤드와 염증성 여드름이 발생되고,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요, 모공이 닫혀서 하얗게 보여지는, 짜게 되면 이렇게 실처럼 쭈루루룩 나오게 되는 화이트헤드와 염증성 여드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트러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생되는 노폐물이 이 피부 위에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막 때문에 피부에 고여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피부 온도는 또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염증, 여드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게 여름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피지 증가로 인해서 겉은 기름으로 번들번들 거리고요. 피부 속은 사막처럼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분비되는 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과 함께 물이 같이 나옵니다. 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우리 피부 겉에는 번질번질하지만 피부 안쪽은 건조할 수밖에 없는 수부지 피부 타입. 수분 부족 지성 피부 타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름철의 수부지의 가장 큰 원인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에 열이 오르다 보니 땀에서 나오는 수분이 배출되고 두 번째, 이렇게 수분이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 겉에가 기름으로 번들번들 하다 보니까 촉촉하다고 오해를 하다 보니 무엇인가 잘 집어넣어주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부족해지고 세 번째, 그렇게 이러한 문제 말고도 내가 너무 덥다 보니까 잘못된 클렌징, 클렌징 폼을 과하게 쓰게 되면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의 수분이 날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돌다 보니 피부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화 촉진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으로 피부 노화가 촉진되게 되는데 수분 부족으로 인한 노화 촉진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도 여름철에는 큰 문제죠. 강력한 자외선은요. 피부의 온도를 높여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피부에 홍조 증상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화상까지 입게 되면서 이런 광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기미입니다. 피부에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가 발생을 하는데 기미라고 하는 거는 색소의 질환으로 피부과에 가셔도 사실상 큰 방법이 없어요. 레이저로 치료해도 거의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방만이 답인데 예방이라고 하는 거 가장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미백성 기능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여름철엔 정말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들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레드라인의 에센스 같은 경우에도 미백 기능성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미백 기능성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써서 브라이트닝의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40도가 넘게 되면 우리 피부 있는 진짜 피부라고 하는 진피라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진피에는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물이 있죠. 결국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덥다 보니까 땀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 히아루론산이 줄어들게 되면 히아루론산이 빵빵하게 되었을 때 얘네들을 잡고 있었던 끈이라고 하는 엘라스틴이 느슨해집니다. 이 엘라스틴이 느슨해지면 탄력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라스틴이 느슨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얘를 잡고 있었던 지탱했던 콜라겐들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서 똑 부러지게 됩니다. 똑 부러지다 보니 피부에 주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메커니즘이 결국 노화를 발생시키고 여름철이라고 하는 계절은 노화를 맞이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피부,
우리 피부에는 수분, 뭐 피지케어, 진정, 색소, 탄력, 보습, 미백 정말 모두 다 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분과 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과 수분 케어가 되지 않으면 각질 습뜸, 탄력 저하, 그리고 주름 발생, 그리고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피부의 근본을 잡아줄 수 있는 진정과 수분만이 여름철 피부의 살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 피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여름철 스킨케어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입니다. 두피의 첫 단계 퓨어 솔트 퓨리파잉 헤어 앤 스칼프 샴푸입니다. 여름철의 강력한 자외선. 길을 걷다 보면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어때요? 두피가 너무 뜨거운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길을 가다 한마디 했죠. 아우 야 머리 벗겨질 것 같아. 이랬더니 옆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그래도 교육부인데 머리가 벗겨진다는 건 좀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벗겨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렇게 더운데 어떡해요. 우리의 몸은요 열이 모두 두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3%의 높은 사회소금의 함량이 들어가져 있는 스칼프 샴푸를 사용해서 두피의 묵은 각질, 열이 발생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들이 들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좀 케어해주고요. 페퍼민트 오일 성분이 이 두피에 시원한 청량감까지 함께 부여하고 진정감도 같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이츠가루가 우리 두피의 진정과 보습을 부여합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요. 한국인의 우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두피 각질 및 피지 개선 임상을 완료했어요. 이 제품 쓰면 두피 각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피지 완화가 된다라는 걸 임상을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고 특히나 여름철은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두피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머리카락 아닙니다. 두피에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두피를 할 때 물을 살짝 묻혀주시고 우리 스칼프 브러쉬 있죠. 그 브러쉬로 사용해 주시면 두피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순환도 잘 되면서도 골고루 모두 다 이 제품이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한 후에 미네랄 리치 하이드레이팅 머드 샴푸 그리고 컨디셔너 헤어팩 순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얼굴에 사용하는 퓨어 솔트 클렌징 플리시 페이셜 워시입니다. 이 제품 또한 62%의 높은 사해소금의 함량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소금의 알갱이가 피부 각질 부드럽게 연화시켜주고 모공을 케어해주고요. 이 특히나 코코베타인 성분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보호막을 보호하면서 매끄럽고 윤기 있는 피부결로 선사합니다. 그래서 사해소금의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했을 때 두피보다의 그 성분이 적지만도 따갑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뭐 트러블을 짰다거나 입술이 건조해서 갈라졌다거나 또는 면도를 했다거나 특히는 눈썹 면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한날 바로 사용하게 되면 되게 따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를 오전에 했다라고 하면 오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 제품 말 그대로 폴리시, 각질 제거되고 그리고 페이셜 워시, 클렌징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디클렌징 페이셜 워시, 에이클리어 페이셜 워시, 머드솜 이런 제품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따갑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수 있지만 똑같이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어떤 피부 타입 모두 사용하셔도 되고 이 제품이 사해소금의 함량이 높아서 따가운 거지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네랄 리치 클린파잉 머드 마스크입니다. 여름철에 꼭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머드가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과분비되는 피지를 흡착하고 그리고 들뜬각질을 케어하기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머드 제품이라고 하면 지성 피부 타입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고 사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성 피부 타입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머드라고 하는 사해 머드라고 하는 성분이 피지를 케어해주지만 빼내는 기능을 하지만 피부결을 매끄럽게 케어해요. 하지만 보세요. 옆에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릴게요. 뭐 호호바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뭐 알로에베라 잎즙, 캐모마일 오일꽃, 뭐 알란토인 보시면 되게 많은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죠. 앞서 봤던 성분들 볼게요. 어때요? 배합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느끼시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배합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드라고 하는 성분이 빼냈지만 다른 성분들이 뒤에서 계속 뒷받침을 해줘요. 영양 성분 넣어주죠. 보습 넣어주죠. 수분 넣어주죠. 빼고 넣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지성 피부타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감성 피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여름처럼 민감성도 피부에 땀이 분비돼요. 피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성 피부도 그렇다 보니 화이트헤드가 생성되고 여드름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성분들이 모두 다 배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머드의 경우에는요. 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T존이라고 하는 거 이마, 코, 턱 부위를 먼저 좀 두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발라주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건조시키게 되면 머드가 마르면서 피부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자극을 한번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헹구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짙은 회색으로 살짝 연회색으로 변해갈 때쯤에 한 5분 정도거든요. 5분 정도 지나게 되면요. 블랙헤드와 각질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코, 이마, 턱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하듯이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나는 아직 잠시만요. 이서연 사장님 두피에 발라도 5분 후에 씻어야 하나요? 아니요. 어떤 머드든 두피에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두피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은 거 알죠? 모공개수 되게 많아요. 엄청 모공개수가 많은데 머드라고 하는 거는 건조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건조되다 보면 여기 팔이랑 이런 것과 다르게 모공이 되게 커요. 크다 보니 머드가 안으로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모두 다 깨끗하게 헹궈내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속우라고 하는 이 구멍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헹궈내지지가 않아요. 이 머드가. 그렇다 보면 머드가 모공에 박혀 있겠죠. 그렇다 보면 머드가 박히다 보면 이게 더러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샴푸로도 머드의 효과로 피지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머드팩을 굳이 머리카락에 하는 거는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머리카락 수가 몇 개 없다. 그래서 잘 헹궈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두피에 머드를 바르는 거는 저는 절대 전 추천드리지 않고 저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 뭐죠? 클라우드 하이드레이팅 앤 화이팅 페이스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는 무조건 써야 돼요. 사계절 내내 써야 되는데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미스트를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너무 충격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왜 사용해요? 건조하니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미스트의 성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보습과 수분과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애들로 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미스트의 제품들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성분들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옷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원단에 따라서. 그쵸? 똑같아요. 모든 성분들이. 근데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미스트는 뭐냐면 진짜 뿌려놓고 즉각적인 수분감만 주는 거. 물 같은 거예요. 정제수의 성분들밖에 많이 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너무 촉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이다 보니까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맨 마지막에 보이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 진짜 고가예요. 되게 고가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의 경우는 수분을 이렇게 꽉 붙들어요. 붙들어 놓고 피부가 건조하네?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쓰면 쓸수록 피부가 더 촉촉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서 계속 나눠주기 때문에 빈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어떤 사장님이 안개 분사 때문에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안개 분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제품들이 가스라는 걸 배합해요. 왜냐하면 멀리서 뿌렸을 때도 멀리 나가서 이 안개 분사로
피부에 다 닿을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저희 건 어때요? 앞에서 뭔가 이렇게 뿌려야 되죠. 안개 분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스라는 게 배합이 안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레이온, 질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를 또 예민하게 해요. 가스 성분이. 그런데 내가 자주 사용해야 되는 미스트라고 하는 제품 안에 이러한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배합되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과감하게 뺐어요. 근데 어떻게 안개 분사가 되냐고요? 노즐. 누르는 노즐.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진짜 비싼 거예요. 그 노즐의 하나로만으로도요. 가스 없이도 안개 분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스트는 기내에도 실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 없이 고보습의 성분들만 집중해서 만들어 놓은 미스트. 그리고 여름철에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미라고 하는 것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야 되지만 어떤 거? 미백 기능성 성분을 잘 발라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식약청에서 인증한 공식 인증 성분이 미백 기능성 성분이 배합됐어요. 그렇다 보니 쉽게 자외선을 그을릴 수 있는 피부의 브라이트닝 효과까지는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요. 가방 꼭 필수로 갖고 다니셔야 되고 사무실 어디든 곳곳에 배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노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킨케어의 첫 단계 바로 미네랄 리치 스킨 리프레시 토너입니다. 시크릿 페이스 제품 중에 사장님의 원픽이 바로 이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제품 살짝 제품이 그 단종이랑 뭐였죠? 우리가 없었을 때 있었죠? 품절 냈었을 때 대란 이런 대란 막 뭐 호주에서 가져오시고 미국에서 가져오시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 제품이 사용 안 하신 분은 있어도 한 번 사용하신 분은 없다는 그 제품 맞아요. 그 제품이에요. 너무 제가 장사꾼처럼 얘기했나요? 근데 저도 이 제품은 진짜 매일 쓰는 거예요. 365일 내내. 그리고 건조한 가을철 같은 경우, 가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그 레드라인 토너도 같이 씁니다. 얘 쓰고 한 번 더. 그래서 세안 후의 토너는요. 피부결 정돈, 수분 보충, 그리고 다음 단계의 제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 밸런스의 조절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토너는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서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솜이 더 부드러울까요? 내 손바닥이 더 부드러울까요? 손바닥이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뭔가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다라고 하신 분은요, 화장솜보다는 손바닥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여름철은요, 누구나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손바닥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너무 피지량이 많다, 피부에. 진짜 지성 피부, 피지량이 많다. 또는 내가 오늘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했다라고 하신 분은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도 돼요. 왜? 한 번 더 클렌징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화장솜에 묻히면. 그래서 그런 피부 타입이 아닌 이상 손바닥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 제품은 알란토인, 판테놀, 보금선이랑 추출물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과 보습력을 높여줄 수 있고 아마 사용해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산뜻하면서도 피부 깊숙이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은근히 쫀쫀해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 만졌을 때. 다음은 밸런싱 세럼입니다. 이름 그대로 밸런싱,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거든요. 유분은 많아지고 수분은 줄어들고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수부지라고 하는 피부 타입 앞서 설명드렸죠. 이 수부지 피부 타입에 너무나 적절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건조함, 그리고 노화, 그리고 트러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시솔트, 달맞이꽃 오일, 오이 열매 추출물, 판테롤 성분이 피부에 진정과 보습을 부여하고 그리고 프로방스 장미꽃 추출물이 진정과 함께 피부 톤도 맑게 해주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풍요나 추출물이 피지 케어를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 수부지라고 하는 피부 타입의 밸런스를 케어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의 제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산뜻한 실키한 젤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에 거의 잔량이 남지 않아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남성들도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 특히 여름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기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센셜 모이스처 페이스 크림입니다. 이 이름 뒤에 보면요. 더 긴 이름이 있어요. 노말 투 콤비네이션 스킨 오일 프리. 다 잊으셔도 돼요. 모이스처 오일프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일프리, 말 그대로 오일 성분이 배합되어 있지 않는 정말 전형적인 수분만 가득 넣어준 수분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산뜻한 젤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시원하고 산뜻해서 끈적임 없이 이 제품 또한 밸런싱 세럼과 같이 남녀 모두 사용하기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성분 또한 보면요. 거의 밸런싱 세럼과 비슷하지만 녹차 추출물이 추가로 배합되면서 피부의 탄력까지 높여줄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제품을 여름철에 사용할 때는 좀 냉장고에 보관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젤 제형이라서 제형만으로도 나한테 진정감을 부여하지만 냉장고에 넣었다 사용하게 되면요. 쿨링감이 더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쿨링감과 함께 안에 배합되어 있는 성분들이 진정과 수분이잖아요. 이 성분들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만 딱 저녁에 사용하면 어떻냐면요. 진짜 자외선으로 하루 동안 자극받았던 피부의 그 자극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오늘 제가 좀 여름철에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제품만 딱 뽑아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에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이오피스 로그인 하시면요. 상담바 목록에 에이전트 라운지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라운지에 교육 클릭하시면요. 거기에 제품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스킨케어와 뉴트리션의 제품 영상이 다양하게 업로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2번씩 온라인 교육 진행하죠. 스킨케어랑 뉴트리션. 그거 한 번 더 업로드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 거 마우스 혹시 보이세요? 이거 2개 보이세요? 보이세요, 마우스? 네. 네. 혹시 막 다른 것과 좀 다르지 않게 이거 뭐 돈 쓴 듯한 느낌이 안 드세요? 네. 돈 쓴 듯한 느낌 들죠? 네. 얘는 진짜 좀 비싼 돈 들여서 저희가 따로 막 사회소금에 대해서, 영양학에 대해서, 피부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업로드 시켜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학습적인 영상. 근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제가 작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많은 그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 피부 어때요? 자랑 한번 할까요? 완전 너무 좋아요. 대박 대박. 너무 예뻐요. 꿀피부입니다. 꿀피부. 아이고, 꿀피부입니다. 것 같아요. 네, 보면요. 관리 비법. 제가 피부는 사실 조금 타고났어요. 엄마 닮아서. 근데 타고났다고 하지만 나이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사장님들 앞에 내가 나이가 많다 이게 아니라 여자 나이의 피부의 노화는 결국 생리가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고 저도 30대 중반이 지나다 보니 그런 노화의 정선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확실히 이런 주름 자고 난 베개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느끼고 탄력성이 많이 무너졌다는 건 느낍니다. 근데 피부 결은 매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은 나이가 먹어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피부결이 매끈한 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제품은요. 제가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피부결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딱 봄이 지나는 5월 중순부터 이 제품으로 바꿉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레드라인의 에센스.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면 미백 기능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는 제가 저녁에 잘 때 바르고 자요. 밸런싱 세럼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땀이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밸런싱 세럼은 아침에 사용하고 저녁에는 레드라인 에센스를 사용합니다. 미백 기능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탄력 주름 개선도 같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트 마스크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지만 시트 마스크 저 이틀에 정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해요. 여름철은 특히나 더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카캄, 그리고 리제너레이트, 그리고 큐프라. 걔도 미백 기능성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도 돌아가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 믿고만 사용하신다면요. 이 무더운 여름철 피부 건강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장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집중하시고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제 교육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집중하셔서 많은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크릿하게 시크릿하세요. 감사합니다.